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쇼핑몰 입구에서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야오는 서한음악대학교 음악과 3학년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악보를 정리하며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친구가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출발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는 길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차 속에서 여자친구와 하루 일과를 수다 떨면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빨간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섭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나 사실 요즘 힘들었지만 네 덕분에 잘 이겨낸 것 같아. 고마워. 야오는 여자친구를 집 앞에 내려주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시안 외국어대학교 장안 캠퍼스에서 북변로 사거리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을 치었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쓰러졌던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도로라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사고에 비하면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이미 바퀴가 꺾어져 있었고 다시 사용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로 바닥에 쓰러졌던 아가씨는 한 손으로 도로를 짚으며 일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참을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빨간 차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야오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딴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전기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성은 신음하며 다행히 다리만 부러진 것 같아요. 큰 사고 안 나길 정말 다행이에요. 여성은 고통스러워하며 본인 앞에 서 있는 야오 다리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빨간 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번호판을 외워두려고 번호판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번 봤어요. 야오는 순간 불안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차 번호 봤어? 학생인 야오는 만약 이 늦은 시간에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이 야오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연락이라도 한다면 혼이 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야오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서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도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야오는 본인 차 운전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차 뒷문을 열고 다시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뒷좌석 가방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야오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저 병원에만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번호판 봤냐고. 이씨. 그냥 다리만 다쳤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에? 여성은 아스팔트에 주저앉은 채로 한 손씩 번갈아 짚어가며 도로 위를 뒷걸음쳤습니다. 야오는 한 발씩 물러가는 그녀 앞으로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갔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얼마 전 낳은 돌진한 애도 있단 말이에요. 야오는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야오는 들고 있던 칼로 여성을 8차례 무참히 행했습니다. 야오는 이를 마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한참을 지나 한린로 고난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이 가득한 야오는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하이나와 슈에펑 두 사람을 다시 치었습니다. 야오는 도시에서 또다시 사고를 내자 굉음을 내며 급발진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야오를 잡기 위해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던 자들이 한참을 따라가 야오를 잡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자들은 빨간 차를 둘러쌌고 경찰은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사고 가해자로 야오를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야오는 안심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곽도로에서 죽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왜 건널목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갔어?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구만. 뭐 어려서 그런가? 야오는 어눌한 말투로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경찰은 조사가 끝나고 야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시안 외곽도로 교통사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때마침 경찰은 인근에서 빨간색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이 여성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야오를 조사한 결과 야오가 뺑소니 사고로 이 여성을 사망하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빨간색 차량을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 현장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은 야오를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이어진 한 여성의 죽음으로 결말 지어지려는 순간, 부검하던 과학수사대에서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형사, 이거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이거 8군데를 잔인하게 찔렀네. 과다출혈로 사망했어. 그리고 이 여성은 교통사고 당시에 아주 경미한 골절상만이 있어서 생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보여. 경찰은 부검실로 출동 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서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오가 교통사고만 내고 뺑소니 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여성을 죽였을 수도 있고, 설마 야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살아있는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3일) 야오는 어머니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본인이 그 여성을 살해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오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진술한 대로 그 당시 여성이 살아있었다면 병원으로 옮기면 그렇게 갔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잖아요. 고개를 쳐박고 있던 야오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야오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죽는 게 나아요. 에? 뭐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오는 만약 그 여성이 살았다면 경찰이 야오 집에 통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여성에게 치료비며 전기자전거 수리비며 계속해서 돈을 물어줘야 할 텐데, 그렇게 혼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야오는 어렸을 적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한테 혼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야오가 중학생이던 시절 공부를 안 하고 PC방에 갔다 왔다며 아버지는 습기가 가득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창고에 한 달 동안 가둬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또 지하 창고에 가둘까봐 두려웠습니다. 지하실은 너무 춥고 습기가 가득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 한 점이 안 들어와서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벽 모서리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쇠사슬로 잠가놓은 철문 사이로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걷지 못할 때까지 맞은 것도 생각하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죠. 야오는 유년 시절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각종 피아노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야오가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운다던가 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야오는 맞다 지쳐 피아노를 치기 싫어 자해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인류대학 음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지방대학인 시안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야오는 부모님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야오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학생 신분에 빨간색 승용차를 갖고 싶다며 부모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고, 그동안 쇼핑몰 입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벌어둔 알바비며 아이들 과외에서 벌어둔 400만 원을 모아 1,4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 신분으로서 차를 구매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차를 구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던 여성 이름은 장묘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집안의 생계를 꾸려 했던 그녀는 졸업 후 성인이 될 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생긴 아이를 1년 전 출산하고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장면은 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날이었습니다. 야오는 사형이 판결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야오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받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